우리는 선과 성의 대결을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대결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 세력들이 위협하고 있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가 마약과 부패로 국가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암호화폐로 무장해 있는 부패 세력이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저수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재명의 검은 커넥션은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재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재판관 3명 역시 국회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6명의 재판관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기각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불가능하도록 국회 추천 재판관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꼼수는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놀라운 대응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된 당사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는 기적 같은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자신의 탄핵 심리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기존의 7명에서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마비하려던 꼼수 전략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또 민주당의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복귀를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6명의 정족수로는 절대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랴부랴 그동안에 미뤄왔던 3명의 재판관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탄핵부터 시켰습니다. 대통령은 어제부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3명의 재판관 누가 임명하겠습니까? 임명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민주당의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결국 6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6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기각됩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 꼼수의 자충수는 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민주당이 스스로 막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려고 할 때 이를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가 유지된 채 8명의
재판관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좌파들의 특징은 모든 사안마다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그 당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좌파들의 정의의 기준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선택적 판단으로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참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인용될 확률은 극히 희박해졌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중에서 좌파 성향이 4명, 우파 성향이 2명입니다. 이 중에서 1명만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헌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을 뿐 헌법적으로 대통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민주당의 가짜 여론과 선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엄청난 가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철저하게 차단하고 보수의 결집된 힘과 의지를 재판관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민의 진정한 의지와 헌법적 가치는 결코 선동 가짜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쏭두리째 흔들고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심각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국난을 예고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의무는 바로 헌법 수호입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것을 묵과하는 대통령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7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국가 존립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입니다. 만약 이 보고서를 침묵하고 묵살했더라면 그것은 부정선거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넘어서 반역죄로 퇴임 이후에도 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절대적 책무입니다. 이 메시지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어 논리로 반드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관위는 70년 역사 단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던 성역이었습니다. 대법관들이 방패막이 되었고 절대 권력의 초롱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온갖 부패 비리 그리고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절대 권력 카르텔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최근 선관위는 민주당과 비밀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은 부정선거 카르텔을 척결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버렸습니다. 윤석열은 정의와 헌법 수호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헌법과 진실을 수호하려는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지지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신종문님 감사합니다. 김국수님 감사합니다.
서우성님 감사합니다. 심영복님 감사합니다. 덕자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